결론은 그러면 우리 아이 무슨 마취 해야 돼요? 어떤 마취 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요? 자, 여러분들 마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신 마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신 마취. 첫 번째는 주사 마취, 두 번째는 호흡 마취가 있습니다. 주사 마취는 주사를 놓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우리 혈관 주사, 정맥에 혈관을 잡은 다음에 정맥 주사로 놓는 방식이 있고, 근육 주사, 엉덩이 같은데 근육에다가 주사를 넣어서 마취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정맥 주사를 이용합니다. 왜 정맥 주사를 이용하냐? 혈관으로 마취제가 들어가면 바로바로 즉각 마취제 효과가 나오거든요. 호흡 마취는 아까 제가 삽관을 한다 그랬죠. 입을 벌려서 입 안으로 기관까지, 숨쉬는 우리 기관까지 관을 넣어서 거기에다가 가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산소와 마취 가스를 넣어주면서 호흡으로 마취를 시키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주사 마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흡 마취가 무조건 훨씬 더 좋은 마취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사 마취의 단점, 호흡 마취의 장점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호흡 마취는 마취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마취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느냐? 호흡 마취는 우리가 관을 끼우고 이 관을 어디서 연결해서 산소와 마취 가스를 주는 거냐면, 호흡 마취 기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레버를 돌리면서 0, 1, 2, 3, 4, 5 해서 마취의 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 마취는 체중에 따라서 뭐 정해진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마취되는 정도를 보면서 마취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또는 마취를 아예 끌 수도 있습니다. 이걸 호흡 마취의 장점이라고 얘기하고, 주사 마취는 그게 안 되는 걸 우리가 단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주사는 한 번 놓으면 이 주사제가 몸에 쑥 들어가면 애가 훅 마취가 됐는데 마취를 다시 줄일 수가 없잖아요. 주사 마취는 놓으면 애가 깰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하지만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태 어떤 영상에서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혈관으로 놓는 주사 마취를 말합니다. 근육 마취는 제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혈관으로 주사 마취제를 주입할 때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주사 마취제를 뽑습니다. 1cc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걸 한 번에 놓느냐? 혈관에다가 주사기를 끼우고 처음에는 이 아이에게 필요한 100%가 아니라 20-30% 정도만 넣습니다. 혈관으로 마취제가 들어가는 순간 애가 마취의 효과가 나오거든요. 20-30%만 넣었는데 어떤 아이들은 하면서 잠이 들어버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잠은 안 들고 몽롱해 이렇게 움직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즉 조금씩 천천히 넣는 겁니다. 이 아이의 필요한 마취 용량이 1이라고 하더라도 1을 한 번에 다 투여하는 게 아니라 0.1을 넣고, 그 다음에 애가 어느 정도 좀 졸려하는 것 같으면 얘한테 뭔가 시술이나 수술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다시 또 0.1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놓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얘가 딱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요. 통증을 느끼는지 반응이 있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마취제가 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상태로 유지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생각보다 수술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슬슬 또 마취가 살짝 깨려고 좀 살짝 좀 호흡이 빨라지고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 마취제를 또 조금 넣습니다. 아까 제가 0.2 넣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얘가 마취가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넣지 않고 있다가 호흡이 좀 빨라지고 심박이 빨라지면서 마취가 깨는 징후가 보이는 것 같으면 다시 0.1을 넣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취를 많이 해보고 숙련된 선생님들, 수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주사 마취로도 이 아이에게 과한 용량의 마취제를 투여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사 마취를 하면은 수술이 끝났어요, 일어나 한다고 해서 벌떡 일어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마취 용량을 과하게 넣지 않고 조금씩 마취가 유지되도록 요렇게만 해준다면 수술이 끝날 때쯤에 맞춰서 마취가 깨기 시작하는 것도 선생님의 감각으로, 노하우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제가 주사 마취로 스케일링을 한다든가 뭐 간단한 수술을 했을 때는 수술이 끝나고 나서 보통 2-30분 내에 아이들이 마취가 깹니다. 제가 뭐 주사 마취가 좋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사 마취는 마취의 깊이를 조절할 수도 없고 주사 마취는 끝나도 얘를 깨울 수도 없고, 이런 단점들이 마취를 잘 하시는 선생님,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 센스 있는 선생님이라면 어느 정도 그 단점을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주사 마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사 마취가 호흡 마취보다 오히려 좀 더 나은 점을 말씀해 드릴게요. 주사 마취의 장점은요, 마취가 깰 때 스무드하게 깹니다. 서서히 깹니다. 수술을 할 때는 완전히 기절해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혀 반응이 없겠죠. 눈도 깜빡깜빡하지 않겠죠. 근데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눈 깜빡깜빡하고 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취 깨는 도중에 스트레스를 좀 덜 받습니다. 반면에 호흡 마취 같은 경우는 수술이 딱 끝났어요. 그럼 마취제를 딱 끕니다. 산소만 틀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폐에 계속 마취가스가 들어가다가 마취가스가 딱 끝나고 산소만 딱 들어오면 빠른 아이들은 1-2분 이내에 하면서 이렇게 깨요. 급박하게 깨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급박하게 깨면 어떤 아이들은 깨면서 얘가 흥분을 하는 거예요. 막 고개를 흔들고 또 몸을 부들부들 떱니다.
제 경험적으로는 이런 거는 호흡 마취의 좀 단점입니다. 너무 급박하게 깨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아이들이 막 과격한 몸의 반응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사 마취에도 일정 부분 장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주사 마취의 장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호흡 마취를 하기 위해서는 전마취, 즉 삽관을 하기 위한 마취를 한다 그랬죠. 그때 제가 아까 프로포폴을 자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삽관을 하기 위한 마취는 얕은 마취를 하면 안 돼요. 졸린데 이 정도로는 삽관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목구멍 안에다가 관을 넣는 거기 때문에 몽롱한 상태에서 관을 넣다가는 큰일 나겠죠. 얘가 깊게 마취가 된 상태로 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프로포폴 같은 단시간 마취제를 완벽하게 원샷을 해야 돼요. 즉 마취 시간은 짧지만 짧은 시간 동안 확 마취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관을 목구멍에 넣는 동안에 얘가 전혀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게 단점이에요. 왜냐? 아까 우리 그 치과병원에서 프로포폴 때문에 사망했다 그랬죠. 만약에 그 아이를 주사 마취로 했다면 주사 마취를 원샷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나이도 많고 심장도 좀 안 좋은 아이이기 때문에 주사 마취를 가지고 정용량의 10% 20%만 살짝 놔보는 거예요. 근데도 얘가 마취가 확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호흡 마취가 더 안전하기 때문에 호흡 마취를 하기 위해서 프로포폴이라는 단시간 깊은 마취를 확 넣었을 때 갑자기 심장이라든가 폐에 문제가 생기면서 쇼크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호흡 마취의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사 마취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사 마취가 무조건 안 좋고 호흡 마취가 무조건 좋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그럼 주사 마취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요. 호흡 마취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호흡 마취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저의 경우를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학문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해시켜 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주사 마취를 할 때도 있고 호흡 마취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보호자분하고 상담을 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 얘는 이런 게 좀 더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주사 마취보다는 호흡 마취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수술 시간이 많이 긴 수술을 할 때, 수술이 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수술을 할 때는 호흡 마취를 제가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주사 마취로도 충분히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아까 말했죠? 조금씩 계속 넣어주면 돼요.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마취가 깰 기미가 보이면 조금 더 넣고 하다가 또 좀 깰 것 같으면 또 조금 더 넣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수술 시간이 2시간, 3시간 이렇게 되면 주사 마취를 계속 하겠죠. 조금 더 하겠죠. 결국은 이 주사 마취제는 몸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오래 걸리는 수술을 했을 때는 애가 마취는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고 유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몸에 마취제가 단시간 동안 오랫동안 쌓일 수가 있어요. 호흡 마취는 장점이 뭐냐면 호흡을 하면서 마취제를 폐로 삼키고 다시 후 하면서 뱉고 또 마취제를 삼키고 또 후 하면서 또 마취제를 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시간 4시간 동안 호흡 마취로 수술을 한다고 해서 이 호흡 마취제가 몸에 3시간 4시간 동안 계속 쌓이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받아들이고 배출하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호흡 마취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수술 시간이 길거나 즉 복잡하고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호흡 마취를 추천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일반적이지 않은 수술. 만약에 얘가 교통사고가 나서 골절이 있는데 이건 열어봐야 아는 수술, 수술 들어가 봐야 아는 수술, 이런 수술은 예상하기가 어렵죠. 이런 수술인 경우에는 호흡 마취를 선택하는 게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흡 마취를 하기 전에 삽관을 하기 위해서 프로포폴 같은 이런 단시간 마취제를 어차피 혈관 주사를 넣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마취를 시켜서 삽관을 해서 프로포폴의 이 마취제 성분이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길어야 1, 2분이에요. 이 마취제의 효과는 1, 2분 동안 확 마취됐다가 1, 2분 지나면 그냥 하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아까 우리 그 치과병원에서도 그때 사망한 거잖아요. 삽관도 하기 전에, 호흡 마취를 시작도 하기 전에 삽관을 하기 위한 전마취 때 애가 사망해버린 거예요. 심장 쇼크가 와서. 그러면 그런 아이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아이는 그러면 호흡 마취를 어떻게 해요? 강제로 입 벌려서 삽관하다가는 큰일 난다고 했죠. 그러면 목이 다 상처가 나고 막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자, 호흡 마취를 하는 방식이 꼭 삽관을 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마스크만으로도 마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호흡 마취는 삽관을 하고 하지만 삽관을 하지 않고 마스크를 통해서 가스를 주면서 마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삽관을 하지 않고 호흡 마취를 하느냐? 그러니까 심장 기능이라든가 호흡 기능이라든가 평소에도 애가 막 흥분하면은 막 혀가 파래지고 막 숨도 못 쉬고 막 무서우면 애가 막 혀 파래지고 청색증 오고 막 이런 아이예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호자분이 편안하게 안고 있는 상태에서 마스크만 살짝 입에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취가스가 서서히 흡입이 되면서 애가 천천히, 그래서 애가 마취가 딱 됐다, 그때 삽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수동물들 있죠. 아주 작은 동물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 마취할 때 주사 마취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스크 마취를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호흡 마취를 위한 이 전마취가 무서운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론은 주사 마취와 호흡 마취 두 가지가 있지만 주사 마취도 무조건 한 방에 원샷 해서 마취를 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사 마취제를 혈관을 통해서 조금씩 투여를 하면서 마취를 천천히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 호흡 마취를 위해서는 삽관을 하는데 삽관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전마취 주사가 아이들을 짧고 깊게 마취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때 의료사고가 날 수도 있다. 그런 아이들은 그 전마취제를 맞지 않고 마스크로 마취를 유도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이게 주사 마취와 호흡 마취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그러면 우리 아이 무슨 마취 해야 돼요? 어떤 마취 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요. 가장 좋은 거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가장 좋은 선택은 뭐냐면